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곧 이제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접견했을 때 그랬답니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윤 대통령이 그랬대요. 다른 건 몰라라 이 말은 저도 윤 대통령 그 말에 공감이 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계엄을 선포하는데 검사로 평생을 살아온 대통령이 법적인 그 절차를 얼마나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겠어요.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뭐 지금 많은 검찰, 공수처, 그다음에 사법부, 뭐 일부 언론들 숨도 안 쉬고 계엄이 엄청난 내란죄고 불법이고 위헌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이 정말 위헌인지를 지금 따지겠다고 하고 있는데 재판관들 중에 절반쯤이 또 그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영 논리, 흑백 논리에 따라서 홍해바닷물 가운데 갈라지듯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할 때 보니까 인용 4명이 나왔잖아요. 기각 4명이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현실입니다.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안이 되든 4대 4로 갈라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로서야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죠. 아무튼 윤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변호인들도 그렇고 공수처의 수사, 검찰의 기소 둘 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중 메시지 지지층 결집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대응하겠다, 그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 1월 29일이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하고 김자반하고 배추김치로 아침을 먹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이 판단을 했고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과 그 다음에 그 계엄법에 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근거가 2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사변과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라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렇다면은 행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여론조사로 물어보느냐? 언론기관에 물어보느냐? 조선일보, 한겨레, MBC, 뭐 TV조선, 채널A한테 물어보고 하느냐? 국무위원들한테 물어보냐? 야당 대표한테 물어보냐? 아닙니다. 이게 비상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합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의 주체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그 이상은 헌법에 어디에도 구체적인 상술이 없습니다. 그 판단이 정치적으로 옳았느냐, 틀렸느냐, 너무 성급했느냐, 이것은 나중에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판단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비상대권, 헌법이 보장하는 바 그걸 행사를 했는데 그걸 법리적으로 단죄를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쓰기 좋아하는 그 말 징치를 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는가.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교수도 그런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유혈 사태나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체포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앞으로는 오전 11시에 제가 없다고 절대 저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오후 2시에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혼자 가느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특급 게스트하고 항상 여러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엔 김광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는 일주일에 2번 변론 기일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화목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는 하루 종일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변론을 오후 2시에 했었는데 오후 2시가 아니라 아침부터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2번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또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럼 법원에도 한 번 나가면 최소한 일주일에 3번, 법원에 1번, 헌법재판소에 2번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이제 변호인들이 그 보석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석은 피고인을 풀어주는 게 보석입니다. 꼭 어디가 아파서 피고인이 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서 보석 이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로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석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95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96조 이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법조인도 아니면서 법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타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니까요. 근데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석 신청이 있으면 허가해야 된다. 허가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허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허가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제외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란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내란죄 피의자는 보석 안 돼 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내란죄가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석 안 돼. 가령 살인죄를 저질러서 형량이 적어도 15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보석 안 돼. 그런데 하물며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고형, 법정 최고형, 최저형 이런 말 쓸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무기금고나 무기징역 똑같으니까 사형 혹은 무기징역 딱 써 있어요. 판사가 유죄냐 무죄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형량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보석 안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형사소송법 제96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예전에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법전을 샅샅이 꿰뚫고 있는 사람, 그런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무죄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유죄가 된다라는 취지로 아마 그런 말을 그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판사 재량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석은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 허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내란죄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이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보석 신청을 누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곧 배당을 한다고 그러죠. 오늘 내일 중에 할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으니까 담당 판사가 정해질 겁니다. 그 담당 판사가 대통령 보석 허가, 그러면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한남동 관저로 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보석을 허가할 때는 뭐 제한 조치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오전 11시에 제가 없다고 절대 저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오후 2시에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혼자 가느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특급 게스트하고 항상 여러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엔 김광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